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조국 씨 수사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단지 3단락짜리 입장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뜻을 제대로 읽어내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어떻든 그것을 보고 친조국파 그쪽에서 아주 힘을 얻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늘을 찌르는 이런 짓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친조국파 그들의 무지몽매함은 코에 구멍을 뚫어서 뼈다귀를 꽂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러한 원시 부족과 동일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좌파들도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좌파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이러한 문해력이 떨어지고 문자를 읽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좌우 대립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만 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민도가 이렇듯이 내려앉고 있다 하는데 위기감을 느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문 7문장 3단락 이렇게 짧은 글을 우리 5,100만이 넘는 국민 가운데 언론에 나오는, 언론에 비치는 국민들은 거의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발단은 이런 것이죠. 2019년 9월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에 개입했던 것, 그러니까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데 거기에 전화를 했다 하는 이것이 문제로 됐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야당은 조국 씨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날 9월 27일 문재인 씨가 조국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것이 청와대 브리핑으로 나온 것이죠. 이 브리핑이 나오고 나서 언론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이 브리핑의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키워드는 성찰이라고 하는 2글자다. 누군가 이 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 그런 것처럼 성찰이라는 2글자가 키워드다,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부터 집중하고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이 문장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엉망으로 언론이 만들어 놓았는지, 정치인들이 왜곡해 놓았는지 하는 것들을 그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십시오. 우선 여기에 대한 답부터 하죠. 이번 이 문재인 씨의 입장문의 키워드는 성찰이 아니고 인권입니다. 인권이라는 2글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고 대중은 인권 하면은 이번 사안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국 씨 가족의 인권, 구체적으로는 정경심 씨가 몸이 안 좋았다든가 압수수색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의 인권을 생각할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책임이 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어떻든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개인, 이 대중을 구성하는 개인보다는 시야가 넓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문재인 씨는 자기가 그래도 스스로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장이다. 이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인권하면 그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권, 이것을 생각할 겁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 국민 개인의 인권, 그것을 생각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국민 개인은 이름이 없고 얼굴이 없습니다. 5,100만 누구라도 당연히 존중돼야 할 그 인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경심 씨 같은 특정인에게 특별한 사안에서 인정되는 것을 이 경우에 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인 공무원이 생각하는 인권은 국민의 보편적 인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은 조국 씨 가족의 이 개별적 인권, 특정적 인권과는 다른 것이죠.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조국 씨 가족의 개별적 인권이라는 것을 혹시 국가기관이 인식하고 그것을 별도로 보장한다 하면은 그것이 어떤 뜻이 되는가? 검찰이나 대통령이 이러한 특별한 개별적 인권, 정경심 씨는 이것을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이미 이것은 특권자나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그 반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허용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특권층이나 이런 그 특권자가 있다 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금지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으로서는 가슴 벅찬 위대한 조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에도 이 헌법을 종종 위반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인 조국 씨를 어떻게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 이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느냐? 이것 역시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입니다. 문재인 씨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 채널에 와서 C자를 붙였다고 노발대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라고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 또 박근혜 씨 혹은 박근혜 수용자, 박근혜 죄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많은 사람들 모두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문재인, 박근혜, 이승만
여러 그러한 그 사회적 신분이 높다 하는 사람들하고 대등한 신분이다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대등하게 대우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씨자를 붙이는 문재인 씨, 박근혜 씨 이렇게 경칭을 붙이는 것은 나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나와 같은 국민이 대단히 많다 하는 것을 이렇게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자기들이 계급적으로 하위 계급이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심지어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머리를 숙이는 대중, 그들은 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국민 주권주의도 모르고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뜻이다 하고 이야기는 했죠. 민주주의에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계급적인 하층민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주인의식도 없고 또 국가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다만 노비의식만 있다. 정말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 문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뜻인데 내 면상을 당신의 발을 닦는 걸레로 써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들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해 못합니다. 현재 나와 있듯이 문재인 씨가 그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조국 씨를 편들고 검찰을 때려줬다. 이런 유아틱한 주장 곳곳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문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조국 씨에게 혐의가 있다. 조국 씨 가족에게 혐의가 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죠. 그런데 혐의가 있다는 것부터 부정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아예 별도 취급을 하는 것이죠. 혐의도 두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이런 그 좌파들, 친조국파, 그들에게 반민주주의자들, 그런 저질 발상, 여기에 대해서 한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둡니다. 어떻든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경우에 따라 다르게 평가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문재인 씨가 한 말, 문재인 씨의 입장문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뒤집는 그게 뭐냐 하면 문재인 씨가 정신이 나가버렸다. 그럴 땐 그가 한 말이나 글이 의미가 없겠죠. 비논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만 바로 앞에 이야기한 이 유아틱한 주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먼저 살펴보고 문장 분석에 들어가기로 합시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첫째, 문재인 씨가 치매 환자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번 문재인 씨의 그 입장문이 조국 씨 편을 들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혼내주는 그런 것이었다 하는 이 주장이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조국 씨 편을 들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문재인 씨 자신이 지금까지 늘 했던, 그래서 이것이 청와대 브리핑으로, 공문으로, 그러니까 공표된 이런 내용이 검찰은 엄정 수사하라고 했던 것인데 이 둘이 충돌합니다.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만일 문재인 씨가 했다면 그것은 횡설수설한 것이다. 헛소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치매라면 그러면 지금 당신들 좌파들, 친조국파들이 하는 그 해설, 그 풀이가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문재인 씨가 이렇게 치매에 걸렸다, 치매 환자다 그러면 저렇게 청와대에다 두고 정부, 집행정부의 의사결정을 하게 둬도 되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당장 끌어내서 요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문재인 씨가 치매 환자가 아닐 경우,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씨의 이번 입장문은 그냥 당연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의미는 법대로 하라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냥 당연한, 증명하고 변명할 필요도 없는 원칙대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 검찰도 그냥 원칙대로 따랐을 뿐이다. 아주 간단하다. 옳은 것, 질서, 정의 이런 것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해하고 뒤집어서 횡설수설한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세상이 시끄러워졌는가? 그것은 언론과 정치권이 고정관념,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잘못 풀이를 한 것이다. 아니면 문해력이 너무 낮아져서 이 무식한 국민이 돼버려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좀 무게가 실리죠. 문재인 씨는 그냥 보기에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두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씨는 조국 씨를 편들지 않았다. 문재인 씨는 검찰을 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문재인 씨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저쪽에 따로 혼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테이블이 다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입장문을 보면서 조국 씨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 지금 임무를 문재인 씨가 어떻게 나눠서 부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이것은 문재인 씨의 지금 그 소위 개혁 추진하는 그 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2017년 처음 보궐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문재인 씨는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조국 씨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뀝니다.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그리고 그 직후에 조국 씨는 나가게 되죠. 퇴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찰총장이 들어오면서 검찰개혁 부분을 윤석열 총장에게 다 맡깁니다. 조국 씨한테 했던 것을 떼어서 검찰총장에게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9월 9일입니다. 이때 문재인 씨가 한 이야기를 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씨는 이런 문제가 참 많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지명한 것은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했다. 그러면 이 마무리가 권력기관 개혁이 다 돼갖고 마지막에 마지막 결과 보고서를 내는 역할을 시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 보고 있죠. 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마무리하라고 넣었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을 때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권력기관 개혁이 일단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이죠. 기업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청산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죠. 조국 씨에게 이 청산 절차를 맡긴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다음 누가 이것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019년 9월 27일 이번 입장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재인 씨의 입장문에 보면은 조국 씨의 임무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청와대에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있고, 조국 씨에게는 아무 임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하라. 조국 씨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재인 씨에게 필요 없다는 뜻이 되죠. 정부에서 공직자가 할 일이 없으면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단지 그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허수아비처럼 혹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검찰 자체의 개혁을 하라. 둘째, 법 제도적 개혁도 하라. 여기에 공수처하고 수사권 조정 등이 들어갑니다.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씨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도 하라. 이 내용은 특권층에게 특권을 주지 않는 검찰권 행사를 하라 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무로서 부과한 것을 이번 입장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관계를 통해서 조국 씨와 윤석열 총장 그리고 문재인 씨, 이들의 관계가 어떤가? 문재인 씨가 이 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문재인 씨의 입장문, 청와대 브리핑을 분석하겠습니다. 이 글은 전체가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4 용지로 치면은 반 페이지를 조금 넘는 그런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넓게 간격을 둔다 하더라도. 첫 번째 단락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문장이 3개 들어 있습니다. 제1문입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문입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제3문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1단락 전체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조국 씨의 혐의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랬습니다. 수사를 엄정하게 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하는 일이죠. 수사를 엄정하게 하는 것은 칭찬해 줄 만한 일입니다. 수사는 독하게 봐주지 말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2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씨가 유죄인지 아닌지 이것은 검찰 수사 사법 절차를 통해서 가려질 거다. 이게 무엇이냐? 현재 나와서 시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조국 씨의 혐의, 조국 씨와 관련된 여러 사건의 혐의가 사실이다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조국 씨는 죄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말은 이 모든 것 하지 마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재판해서 그래서 결론을 낼 것이다. 조용히 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 제1문과 제2문을 보면 모두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검찰이 하고 있죠. 그래서 검찰 이외에 모두 입을 다물어라. 그 이외에는 모든 소리가 시끄럽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것은 누굽니까? 당연히 조국 씨 측이 시끄럽죠. SNS로 계속 뭔가를 얘기하면 그것을 언론에서 실어 나르고 또 좌파의 각종 그 집단들 커뮤니티들이 이걸 보고 끌어오르고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뭐 최근에는 생일 케이크를 들고 들어가는 그림을 가지고 이걸 뭐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친조국파들이 휴대폰에 이것을 배경화면으로 깔아가지고 그래서 쓰겠다. 조국을 구하자. 너무나 그 가슴이 아프다 이러고 있습니다. 조국 구하기, 촛불 집회 선동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씨의 뜻에 반한다. 문재인 씨에게 배반적인 행위다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친문 세력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분노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구분을 해야 합니다. 친문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문재인 친조국이라는 것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장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제1문과 제2문이 다 검찰이 한다 그랬죠. 이제 세 번째 문장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씨는 재차 검찰이 하는데 참견 마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에서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국정을 정상적으로 하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조국 비상상황인 것처럼 갑자기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당에서도 그렇고 조국을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정상적인 국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이것이 제1단락의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기로 합시다. 두 번째 단락에는 문장이 2개 있습니다. 제1문입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1문을 보기로 합시다. 여기에서 아마도 언론 등에서 풀이하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다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여기에서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들을 차근차근 보라. 문재인 씨의 말을 이해하려면 문재인 화법, 문재인 어법을 익혀야 한다. 그랬는데 기자들이 아마 그것이 학습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이건 바로 문재인 화법입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그러면 누가 간섭을 합니까? 검찰이 아닌 남이 간섭을 하죠. 누가 간섭을 받지 않습니까? 검찰이 간섭을 받지 않죠. 이렇게 2단계 풀이를 해보면 뜻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렇죠. 남이 간섭을 하더라도 검찰이 간섭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라는 문장의 뜻인 것이죠. 이 서술 부분에. 간섭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검찰에 대해서 엄청난 간섭이 있었던 것을 우리 국민도 다 알고 있죠. 어땠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어떤 수석이 또 비서관이 또 이낙연 총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그리고 국회에서 기타 제야에서 심지어 유시민 씨 여러 사람들 자기가 좌파다 하는 그 좌파에 몸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 나서서 간섭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대놓고 비판하고 또 손 떼라. 결국 손 떼라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하는데 그게 검찰의 임무인데 손 떼라. 조국의 경우에는 수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그러고 보니 그건 참 이상한 요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이 무지막지한 간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 속에서도 검찰은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하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했다. 이것이 문재인 씨의 말인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했는가? 검찰이 한 것이죠. 그 검찰이 누구냐? 문재인의 검찰인 겁니다. 정의 검찰인 것이죠. 이러면은 이 부분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국민은 검찰개혁을 요구한다. 이제 문맥이 납득이 됩니까? 자,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 이 부분을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어려운 외압에도 꿋꿋이 전 검찰력을 기울여서 그것도 조국씨 따지면 살아있는 권력 이런 소리를 하는 조국씨 관련 그 혐의를 수사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잘했다 이래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그래도 안 된다 검찰 개혁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검찰 개혁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외압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들어가면서 과거에 그들 말로 적폐라고 했던 그런 부류의 그 경력 있는 검사 몇십 명이 옷 벗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폐청산이라고 할지 자정작용이라고 할지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검찰은 문재인 씨에게 복종하는 윤석열식의 검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하잖아. 이게 문재인 씨의 말인 겁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문재인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성찰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것을 키워드로 만일 뽑는다면 그러면 문재인 씨의 오른팔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이어져야 문맥이 통하는 그런 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찰을 꺼내놓고 검찰 너희 자중해라. 이렇게 간다면 딴 데로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찰의 주체는 누굽니까? 검찰입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은 문제가 많아서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친조국파 그리고 좌파의 주장이죠. 문제가 많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적인 그런 검찰 보고 성찰해라 이런 말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처벌하고 단죄하고 그들의 힘을 강제로 줄이고 이래야 할 텐데 성찰한다. 그것은 성찰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검찰은 남의 손에 의해서 잘려나가고 그 부목을 대고 자세를 바로 잡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고치는 그런 주체다. 이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검찰개혁 이 정도로 안 된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한 마음을 지닌 채로 다음 문장을 보기로 합시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생각하면 검찰권 행사 방식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폭력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런 것이 우리로서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학습의 결과로 그것을 떠올리죠. 그러면 그것은 현실의 검찰과는 좀 다르다. 수사 관행이 뭐가 나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수사를 받은 사람들은 저거는 그 독재 잔재다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과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조금 몇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씨가 했던 이야기인데 이것도 청와대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문재인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 내부적으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검찰 자체가 개혁을 해라. 정치검찰 되지 않게 해라.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반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밖으로부터 이것을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법 제도적인 통제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추구하는 목적은 검찰이 정치검찰의 행태를 버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문재인 씨 말이 바로 이것이 검찰의 근본적 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한다. 이게 검찰 개혁이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 9월 27일 문재인 씨의 말은 어떻습니까? 방금 그 제2문에서 소개를 했듯이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는 것에 더해서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도 달성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고쳐야 되는 이것이 바로 제1문에서 국민이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해도 부족하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바로 이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안 돼 라고 했던 것은 이 부분이 부족해.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이 검찰권 행사 방식하고 수사 관행 도대체 어떻게 바꾸라는 건가? 이제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2019년 9월 9일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의혹 제기가 많았고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낸 그런 브리핑입니다. 지금 소개한 요 문구는 브리핑 본문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재인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혁을 주장한 문재인 정권이 보니까 공평하지 않더라. 말할 수 없이 불공평하더라. 말할 수 없이 불공정하더라.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간판 스타였던 조국 씨가 여태까지 해먹었다 하는 그 혐의가 그 모든 도덕성을 개혁의 기치를 앞에 걸었던 그 정의감을 그 깃발을 부러뜨려 버렸다. 이런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 어떻습니까? 조국 씨 아들, 딸들이 학교를 진학할 때 여러 가지 스펙을 그것이 허위가 아니고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이 상대적 상실감은 말로 할 수 없었겠죠. 말은 상대적 상실감인데 국민의 등골 빼먹는 그리고 국민이 정당하게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조국이라는 권력자가 빼먹었다. 그들이 가로채버렸다. 그래서 국민은 오늘 열심히 일을 해도 내일 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씨도 감지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요구를 받들겠다. 국민이 왜 분노하는지 이 썩은
문재인 정권의 중심에, 그것도 개혁의 선두에 세워놨던 그 선봉장이 이렇게 부패한 자였다고 하니까 국민의 그 분노를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사건으로 이 정부가 새롭게 받들어야 하는 국민의 요구라는 것은 일단은 검찰에 있어서는 특별 대우가 없는 검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것, 지금 이 정도로 안 돼, 뭐를 더 해야 되냐, 특별 대우 싹 다 없애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특권층에 대해서 평범한 국민과 다르게 검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소위 특권층에 대해서 평범한 국민과 다르게 대하는 수사 관행도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조국 씨가 지금 수사 중인 자기 자신의, 자기 집안의 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면서 그 특권층으로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벌써 1차, 2차 해가면서 조국 씨가 지금 자기 아내가 피고인 신분인데,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지금 수사 대상인데 자기 자신도 사실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다 하면서 그 수사를 하는 검찰청의 검사들을 불러놓고 만남 행사를 계속하는 것, 이거 안 된다. 그렇죠. 압수수색 중인데 그 집에 전화를 해서 나 법무부 장관이다, 내 아내한테 신경을 써달라, 몸이 안 좋았다고 하니까 그 압수수색 빨리 끝내라, 이런 전화를 했다. 안 된다. 그런 것이죠. 국민 정서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하는 겁니다. 국민이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차별받으면서 사는 것을 안 참겠다고 했다. 문재인 씨가 나도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것들, 특권층에 대한 특별한 대우, 심지어 수사에 있어서도, 혹은 감옥이나 구치소 그런 데 있으면서도 특권층은 뭔가 다르다, 이거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자, 여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통화라는 것은 전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 씨가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조국 씨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불공정했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검사는 어떤가? 검사도 안 되는 것이죠. 양쪽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검찰도 잘못한 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뜻을 밝힙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단락, 제3단락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 문장이 2개가 있고 이 2개를 다 읽고 나면 문재인 씨의 입장문이 끝이 납니다. 제3단락 제1문입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2문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씨가 당부를 한 대상이 누굽니까? 검찰이죠. 조국 씨가 아닙니다.
제1문을 보기로 합시다. 제1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의 업무 특성상 국민을 직접 상대하게 된다. 그렇죠. 이번에도 정경심 씨를 직접 보는 가운데 거기 가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엄정하게 해야 된다. 수사는. 엄정하다는 면에서는 조국 씨의 전화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권을 존중하는, 국민을 직접 대하다 보니까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사람이 뭐 아프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그거 못 본 척하고 공무수행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정경심 씨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화로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면 검찰을 좀 편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이어서 그러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절제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막 그 듬뿍 그 풍덩풍덩 해프게 하면은 이건 절제가 아닌 것이죠. 절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극히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찔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전화를 받은 것도 잘한 짓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검찰의 업무 특성상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문재인 씨의 뜻,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그 수사 현장에 전화를 건 조국 씨는 나쁘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한 검찰은 이번에 한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조국 씨가 전화를 걸었다 하는 것으로 조국 탄핵,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이번 입장문을 내서 이렇게 그 뜻을 밝히면서도 결코 조국 씨를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키워드가 인권이다 한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재인 씨의 꼼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3단락의 제2문 마지막 문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검찰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그리고 애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검찰의 소명이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이제 조국 씨로부터 완전히 검찰로 넘어왔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벌써 이번 입장문에서만도 여러 차례 확인이 됩니다. 검찰 개혁을 누가 하는가? 검찰이 합니다. 검찰이 개혁을 주도합니다. 조국이 아닙니다. 조국은 단지 수사 대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검찰이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검찰개혁을 할 것이다. 지금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수사권 독립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혹시 여러분이 수사권 조정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싫어합니다. 알고 있죠? 경찰하고 나눠 가져라. 거의 중요한 것 빼고는 다 넘겨줘라. 이랬던 문재인 씨가
수사권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사권 조정이 없어졌는지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어떻든 그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조국 씨였고, 그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기관의 그 기반을 흔드는 개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권 독립입니다. 검찰 수사권 독립은 검찰에게 좋은 것 맞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 독립은 어떤 뜻인가?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국이 하는 말 듣지 말고 그냥 소신대로 밀고 나가. 그렇게 수사를 하라. 이것이 문재인 씨의 뜻이다. 이낙연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 이해찬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 강기정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 단지 검찰 스스로 정의롭고 공평하게 모두 다 알아서 해라. 이 뜻이 수사권 독립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 여러분이 언론 방송 혹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하고 정말 완전히 뒤집혔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가? 계산을 하고 나면 검산을 하죠. 이번 이 검사는 검찰의 답변을 가지고 해보기로 합시다. 검찰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여기에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면죄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기로 하죠.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이랬습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이 인권은 구체적 인권이 아니라고 했죠. 특정인 특권층의 인권이 아닙니다. 국민 누구나 똑같은 일반적 인권, 보편적 인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정신에 입각한다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 존중 이것을 생각하면 잘못 짚은 겁니다. 검찰은 무엇입니까? 검찰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가운데 국가기관은 모두 법 집행을 하죠. 이 검찰이라는 기관이 하는 법 집행에서 첫 번째 지켜야 할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앞에서 소개한 법 앞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인정하는 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우리는 꼼꼼히 확인을 해보았죠. 그것은 특권층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내세운 특별 대우하는 이 관행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환원하면 결국 법 앞의 평등이 되죠. 헌법을 준수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검찰이 이야기한 이대로 하는가? 황제 압수수색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직이 뭐다, 사회적 신분이 뭐다 하는 것 절대 인정 안 하겠다 하는 맹세를 함으로써 대통령의 말에 답변을 했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죠.
이제 끝으로 문진 씨의 말, 이번 입장문을 요약하면 한 몇 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씨 수사를 엄정하게 해라. 한 가지. 둘째, 검찰은 조국 씨 수사를 할 때 특별 대우를 엄금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인권이라는 키워드는 뭐냐 하면 다만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 압수수색을 할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화를 받은 그 검사에게 책임은 묻지 않겠다. 이것이 있고, 그러니 문재인 씨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묻지 말라는 그런 뜻이기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이야기한 것이 아무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국정 운영을 정상적인 운영 거기에만 매진해라.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이 글을 읽을 때 가장 쉽게 파악을 하는 것은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문재인 씨의 입장문을 보면 전체 문장은 그냥 달랑 무시하면 7개 문장인데 제1문의 주어는 검찰 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씨 나오지 않습니다. 제2문, 그것은 수사 결과, 재판 결과는 이라고 줄여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씨하고 관계없죠. 제3문의 주어는 검찰이, 제4문의 주어 검찰이, 제5문의 주어 검찰개혁, 6번째 문장 주어 검찰은, 7번째 문장의 주어 검찰은 이렇습니다. 모든 주어, 7개 문장의 주어가 전부 검찰 관련인 것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씨를 편들고 라는 것이 애초에 성립할 여지도 없다 하는 것을 주어만 한번 훑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눴죠. 문재인 씨가 정상이라면 지금까지 분석한 것이 참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침해를 하면 그러면 이 모든 풀이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씨가 침해를 하면 파면을 하든지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씨의 입장문 그것을 분석해 보았고,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이 언론인들, 정치인들 좀 미안하지만 각성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문해력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